예, 오늘 이제 도형의 이동인데, 보이죠? 그죠? 네. 도형의 이동하기 전에 먼저 함수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가 이제 도형들을 배우고 있잖아, 그지? 함수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함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 양함수라는 게 있고요. 음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음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함수의 기본 내용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투를 조금 우리가 예습을 했으니까 함수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x의 값이 결정되면 y의 값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 게 함수란 말이야. 마치 그건 알고 있으시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의 함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x하고 y의 관계식임에는 분명해요. 근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식을 정리를 했을 때 y는 fx 형태로 정리를 하면 요건 양함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완벽한 함수죠. x를 뭘 계산을 해서 짜르륵 계산을 했더니 y의 값이 하나가 딱 나오는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양함수라고 해요. 니네가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들 다 싹 다 양함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함수들이 양함수예요. 근데 음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돼. 뭐 f일 수도 있고 g일 수도 있지만 뭐 f, x, y 이꼴 0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요.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얘는 뭘로 보는 거냐면 얘는 x가 원인을 제공을 하고 y가 결과가 되는 거야. 알겠니? 얘는 그래서 선후 관계가 명확한 상태로 우리가 xy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고 fx, y 이퀄 0 그러니까 모든 항을 좌변으로 싹 다 이항을 시켜서 xy로 표현한 어떤 식을 만들어 준다는 건데 얘는 x하고 y가 선후 관계가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x하고 y 관계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자 이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다라고 썼다라고 쳐봐. 그럼 이건 양함수 표현이야. 예를 들면. 그죠? 근데 얘를 갖다가 싹 다 이항을 시켜. 이항을 시키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표현이 되거나 또는 x 플러스 y는 4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랑 똑같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음함수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걔는 양함수, 음함수 둘 다 표현이 가능해요. 하지만 원방 같은 경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다 라고 돼 있는데 얘는 양함수 모양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껄끄러워. 그지 않냐? 굳이 표현을 하라면 y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r제곱 근데 y 1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양변에 제곱근을 씌우죠. 그럼 y는 뭐가 나오냐면 뿔마 루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r제곱 이렇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음함수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거를 일단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fx, y 이것도 그냥 어떤 일종의 xy로 이루어진 식인데 이것도 함수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함수, 음함수에 대한 개념을 조금 갖고 가는 게 좋아서 설명을 드린 거고 좀 지울게. 쓸 게 좀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서부터 진도를 나갑시다. 점의 평행이동이라고 돼 있어요. 점의 평행이동. 우리가 이제 도형의 이동을 배우는데 평행이동하고 첫 번째 평행이동하고요. 두 번째 대칭이동 요 두 가지를 오늘 다 배울 거야.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평행이동 먼저 이제 배워볼 건데 평행이동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내용상으로는 똑같지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옮긴다라는 내용은 똑같은데 우리가 그 식 또는 수에 적용해야 되는 게 조금 달라.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그 이유는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 우리가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라고 칩시다.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건데 일단 점 a, b가 이동이 됐다라고 쳐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a 플러스 2, b가 되는 거야. 당연하죠?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점 같은 경우는 평행이동 시킨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돼. 얼마만큼을 그대로 더하고 빼주면 돼요. 반면에 도형 같은 경우는요. 좀 달라요. 도형이
fx, y 이꼴 0이다라고 하는 도형을 우리가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fx-2에 아이 뭐야 미쳤나봐. 잠깐만. fx-2, y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 대신에 x-2를 쓰겠다라는 건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4라고 하는 어떤 원이 있다라고 쳐봐요. 이 원의 중심은 분명히 0,0인데 얘가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 되면 중심이 0,0이 아니라 누가 돼야 되죠? 2,0이 돼야 되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x-2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다라는 걸로 바뀐다 이 얘기. 알겠어?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식이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 왜 그러냐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x축으로 이만큼 옮겨가면 좌표값이 2 커지지 않아요? 그죠? 맞죠? 좌표값이 2 커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x제곱이랑 y제곱 더하면 4라고 하는 값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러한 x하고 y를 보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동한 놈들은 x값들이 일방적으로 다 2씩 커지는 거야. 그러면 그 2씩 커진 놈들의 제곱이랑 그 제곱이랑 더하면 4가 되겠냐? 안 되겠지. 그지? 그 2 커진 놈에서 이 작아진 놈의 제곱을 해줘야지만 4가 될 거라고. 그 합이. 얘는 등호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x좌표에서 빼지는 걸로 오히려 거꾸로 간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이거 증명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원래는 자취의 방정식으로 증명을 해요. 무슨 말이냐? 잘 봐.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해가 아마 잘 되진 않을 거야. 원래 원이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라고 그랬죠.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 2짜리 원입니다. 2. 얘는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2 됐냐? 그럼 얘가 이만큼 평행이동이 되면 중심이 여기로 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원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원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맞죠? 그럼 여기서 이 점이 뭐 여기 아무거나 한 점 잡아봐. 요 점이 평행이동돼서 요 점이 된 거 아니야? 맞냐?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누구냐면 바로 요 점의 자취의 방정식 x, y가 궁금한 거죠.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하는 원이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하는 원인데 그지? 저기 4라고 하는 원인데 맞죠? 맞죠? 이해되시죠? 여기 또 원래 원, 빨간 원. 요 놈 점 중에 한 점을 a, b라고 한번 해봅시다. 됐습니까? 그럼 a, b라고 한다면 요 a, b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족하느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무조건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맞지?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요 파란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요 파란 점. 요 점을 a, b라고 해야 되는 거야? 미쳤나봐, 씨. 쏘리. 얘를 a, b라고 해야지. 미쳤나봐. 그럼 여기 있는 요 파란 점을 x, y라고 잡잖아. 그지? 근데 x, y인데 여기서 x는 뭐가 되는 거죠? x는 a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y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b가 되는 거고. 이해돼?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요 x하고 요 y의 좌치의 방정식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등식의 표현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얘네들을 등식으로 묶어줄 수 있는 게 위에 거밖에 없거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다라고. 맞냐? 근데 a 대신에 뭘 쓸 수 있을까요? a는 x-2가 되겠죠. b는 그냥 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대신에 x-2 제곱 쓴 거고 b 대신에 y 쓴 거고요. 이퀄 4 이런 식으로 쓴 게 바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요 파란 점 x, y의 자취의 방정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요 방법으로 원래 증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요 음함수 fx, y 요 놈을 이용해서 표현하긴 하는데 그냥 여러분 뭐 그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조금 다르다는 거, 평행 이동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평행 이동은 끝났어. 다 끝났어. 평행 이동은 별거 아니야. 그냥 그 값만 이렇게 바꿔서 써주면 돼. 식에서 쓸 때 부호 반대로 간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대칭 이동인데 대칭 이동은 점의 이동이랑 도형의 이동이랑
썩 다를 게 없어. 썩 다를 게 없어. 비슷해. x축 대칭 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2,5가 있어요.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누가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됐습니까? 얘를 y축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식에서도 똑같아. 야, 원래 식에 x 더하기 y 이꼴 5라고 하는 어떤 식이 있다라고 쳐봐. 얘를 x축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 쓰면 돼. x 마이너스 y는 5. 됐어? 얘를 y축 대칭 이동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 쓰면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꼴 5.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점의 이동이랑 도형의 이동이랑 대칭 이동은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일단 이동 내용을 보시면 뭐 x축 대칭, y축 대칭 그렇고요. 원점 대칭은 x, y 둘 다 보고 바뀌는 거야. 그 다음 y 이꼴 x 대칭은 x, y 요놈 x하고 y를 위치를 바꿔주는 거야. x하고 y가 바뀌는 거야. 알겠냐? 원점 대칭 이동은 x하고 y 둘 다, 미쳤나봐. y 이꼴 x 대칭 이동은 x하고 y가 어떻게 된다? 서로 바뀐다라는 거 이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 이제 빠진 게 있어요. 5번.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얘는 뭐가 되느냐? x, y를 누구로 만들어주냐면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로 만들어줘요. 됐죠? 자리 바꾸고 부호도 바꾸는 거야. 알겠냐? 도형의 이동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 설명할 내용이 없어. 그냥 그저 그래. 그냥 문제 풀면 다 풀 수 있을 거야.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자, A, B에 대한 대칭 이동 보도록 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칭 이동의 종류가 총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대칭 이동은 우리가 점대칭이라는 건데 점대칭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미 하나가 있어. 점대칭 중에. 대표적인 점대칭. 뭐? 원점 대칭. 어딨어? 원점 대칭 있잖아. 이것도 점대칭이잖아.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인데 원점이라는 특이한 점 성질 때문에 간단하게 이동이 끝나는 것이고요. 얘는 일반 점에 대한 대칭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겠죠. 왜 선을 그었지 내가? 미안. 잠깐만. 어떤 x, y라는 점이 있습니다. x, y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임의의 점 a, b 요거 이제 대칭의 중심이라고 불러요. 대칭의 중심. 대칭의 중심 a, b라는 점으로 대칭 이동시킬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놈이 완벽히 반대쪽 가 있어야 돼. 오케이? 요 점에 대해서 완벽히 반대쪽인데 180도 돌렸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은 거지. 아이고. 그지? 그럼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요 점의 좌표잖아. 요 점의 좌표가 궁금한 건데 요 점의 좌표가 누구로 나오냐면 일단 P, Q라고 써놓을게요. 그럼 여러분이 P하고 Q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P하고 Q를 어떻게 구하느냐? 간단해. P, Q하고 X, Y의 중점이 A, B다라고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A는 뭐가 나와? 2분의 X 풀 P가 나오죠? P 풀 X가 나오죠? 그래서 따라서 P라고 하는 건 뭐가 된다? 2A-X가 된다. 됐냐? 그럼 요놈 대신에 뭘 쓰면 되는 거야? 2A-X를 쓰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B가 또 중점이니까 Q를 몇 Y로 바꿀 수 있냐면 Q라고 하는 건 누구로 바뀌느냐? 2B-Y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공식화해서 니네가 외우셔도 돼요. 어떻게 외우냐면 대칭의 중심의 2배에서 원래 거를 뺀다. 대칭의 중심의 2배에서 원래 거를 뺀다. 라고 외우시면 돼요. 점도 이렇게 해도 되고요. 도형도 요놈으로 바로 바꿔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됐어?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볼까? 문제 한번 볼까? 봐봐. 잠깐만. 일반 점대칭이 없네. 어디 보자. B단계에 있나 보다. B단계에도 없나? 응? 있던 것 같았는데.
어? 진짜 없나? 기다려봐. 없나 보다. 어쩌지? 없네. 어쩔 수 없지 뭐. 예제를 내가 만들어야죠. 만들어 봅시다. 뭐 하나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하는 어떤 직선이 있어요. 예를요 4,3에 대하여 중심으로 3에 대하여 대칭이동 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뭐 이래 식을 쓰세요. 얘가 요놈을 대칭의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동 시켰을 때 뭐가 되느냐, 이 점으로 대칭이동 시켰을 때 뭐가 되느냐라는 건데 간단하다 그랬지 내가 아까. 대칭의 중심에서 2배에서 원래 거 빼라고. 8-x야. 오케이? 그 다음 요놈의 2배에서 원래 거 빼라 그랬죠. 6-y야. 요놈하고 요놈을 원래 있던 x하고 y에다 대입만 하면 끝나. 답이 뭐라고요? 8-x 플러스 6-y 마이너스 3은 0. 이게 답이에요. 정리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14에다가 마3 더하면 얼마냐? 플러스 11이냐? 됐어? 이게 답이야. 별거 아니지? 됐습니까? 됐죠? 자, 이런 내용이니까 요거는 일단 좀 암기를 좀 해두시길 바라고 이거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필기하실 분은 나중에 저 인강 보시고 필기하셔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선대칭이라는 게 있어요. 선대칭. 선대칭은 앞에서 4개나 이미 배웠어. 야, 요것도 선대칭이고 x축이라고 하는 선이잖아. x축은 y 이퀄 0이라고 하는 직선이잖아. 그놈으로 대칭이동한 거. 얘는 x축 대칭, 얘는 y 이퀄 x 대칭, y 이퀄 마이너스 x 대칭. 이 4가지를 배웠잖아. 근데 얘네들은 특이한 거니까, 특정한 거니까 쉽게 대칭이동이 되지만 일반 그냥 인의의 직선으로 선대칭하는 거는 약간 좀 특이하다 이 얘기야. 자, 근데 선대칭은 도형의 이동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 그래서 선대칭은 점을 이동시킨 후 어떤 특이점을 잡아서 점을 이동시키는 거야. 점을 이동시킨 다음에 그 도형을 여러분이 식으로 표현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니네가 할 수 있는 것만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 이동시키는 거 배웠다라고 쳐봐. 그럼 뭐냐면은 야 우리가 원을 이동을 시켜야 된대. 원을 이동을 시키래 이 직선으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중심점만 어디로 가 있는지 찾아보면 돼. 중심점만. 그럼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중심점만 알면 원 쓸 수 있잖아. 왜? 대칭이동해도 반지름은 안 변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점만 대칭이동 시키면 된다. 그래서 점을 이동시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대칭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를 볼 건데, 자 봅시다. 선대칭으로 점을 이동시키면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가? 자, 이런 점이 있어요. 얘를 갖다가 이 선으로 대칭 이동 시킬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직각 부분으로 가서 정확하게 같은 길이만큼 떨어진 이러한 점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 원래점을 뭐라고 잡을까요? x, y라고 잡읍시다. 자, 이 나중점은 뭐가 되는 거야? p, q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p하고 q가 뭘로 표현이 되는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요놈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잡고요. 그러면 여기서 p하고 q를 뭘로 구할 거냐가 문제잖아. 여기 있는 x하고 y는 이제 숫자 얼마 있는 거고요. 그죠? x, y 안 쓸게. sorry. a, b라고 쓸게요. 숫자로 나온 점일 테니까, 그죠? a, b라고 쓸게. 니네 안 헷갈리게. 그럼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딱 2가지예요. 첫 번째 뭘 써먹느냐? 자, 일단 눈에 딱 보이는 게 얘가 직각이다라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a, b와 p, q 사이의 기울기. 걔를 식으로 써보면 p-a분의, 그죠? q-b라는 놈이 기울기가 될 텐데, 요 놈하고 이 직선의 기울기 m하고는요, 어떻게 돼요? 수직이죠? 그러니까 2개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수직 조건을 사용할 수 있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쓸 수 있는 게 이제 뭐냐? 두 번째 쓸 수 있는 건 a, b와 p, q의 중점 있죠?
그 중점을 우리가 M이라고 잡을게요. M이라는 중점이 2분의 P뿔 A고요. 2분의 Q뿔 B란 말이야. 됐어? 그럼 요 놈을 여기 있는 직선에 대입을 해도 되죠. 직선 위에 중점이 있는 거니까. 맞아? 맞아요? 이거 대입하는 중점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P하고 A하고 Q하고 B 중에서 둘 다 문자여도 되고요. 둘 다 숫자여도 되고요. 오케이? 둘 중에 하나만 문자여도 돼요. 어쨌든 우리가 선대칭하는 내용들은 다 이걸 사용을 한단 말이야. 다 이걸 사용해요. 아시겠어요? 다 이걸 사용하니까 이거 그대로 요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 자, 직선의 선대칭, 어떤 의미의 대칭축으로, 요 놈의 이름을 안 정했네. 미안하다. 선대칭 시킬 때 요 중심이 되는 요 선을요, 우린 대칭축이라고 부릅니다. 대칭축으로 대칭이동 시킬 때, 대칭축을 잡고 대칭이동 시킬 때 우리가 사용할 조건은 두 가지. 이동된 점들의 기울기로 수직 조건, 그 다음, 요 이동되기 전과 후의 점들의 중점을 이용하는 중점 조건. 두 가지를 사용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더 추가를 좀 시켜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 편의상 니네가 알고 있으시면 되는데, 이런 게 있어. X축이고, X 이꼴, 뭐라고 할까? A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직선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어떤 점 X, Y를요. 이 X 이꼴 A라고 하는 직선으로 대칭이동 시킬 거야. 그럼 얘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일단 X 값은 모르겠고 Y 값은 어때요? 같죠. Y는 바꿔줄 필요가 없다 이 얘기. X 값만 바꿔주면 돼. 근데 이게 점대칭이랑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어. 그지 않냐? 충점이니까 점대칭으로 쓰면 돼. 뭐가 되는 거야? 2A-X라고 쓰시면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대칭을 하는데 선대칭 중에서도 약간 좀 특이한 선이 앞에 있는 기본 대칭이동이고요. 조금 덜 특이한 선이 X 이꼴 A라고 하는 직선으로 대칭이동 시키는 거예요. 기울기를 갖고 있지 않는 이러한 직선으로 대칭이동 시키는 거는 점의 대칭이동이랑 공식이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셔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뭐 y 이꼴 b로 대칭 이동하는 것도 너무나 뻔하죠? 이런 걸로 요 점을 대칭 이동시킬 거야. 그럼 뭐가 될까요? x, y였던 요 점이 x, 2 b-y가 되는 거죠. 요 직선 이름이 y 이꼴 b일 때. 오케이? 별거 아니죠? y만 바뀌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점의 임의의 점대칭이랑 거의 흡사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내용 설명 끝이고요. 문제들은 각자 풀고 개별 질문으로 하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